근데 처음에는 이제 야놀자는 약간 더 모텔이나 이쪽 치중하시고 데일리는 호텔 쪽으로 가시고 네. 결이 다르게 가다가 여기어때도 이제 나중에 생겨나서 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네, 벌이셨는데 네. 그때 어떠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그 버티컬, 하나의 버티컬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게 확장하기 용이하고 그 고객 한 분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가치를 계속 늘려가야지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기어때 같은 경우도 모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당일 호텔 예약으로 시작했지만 저희의 이제 방향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역할로서 이제 뭐 숙박을 호텔뿐만 아니라 뭐 고급 펜션, 그다음 리조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예약할 수 있게 계속 늘렸던 거고, 뭐 여기어때나 다른 야놀자나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겹쳐졌던 거고, 그 마케팅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저희도 TV 커머셜 다 3사다 이제 TV 커머셜 하는 거고, 조인성 네네 저희 씨. 모델은 이제 조인성 씨가 해주셨던 거고, 네. 네. 그 1위를 달리고 있을 때는 네,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뭐 1위를 날린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저희가 그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단순 뭐 호텔로만 봤으면 우리 1위니까 괜찮아 이건데 숙박 시장, 그다음 라이프스타일 그 관점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너무 미비하니까 막 쫓긴다 이런 느낌보다는 빨리 성장해서 우리 생각하는 미션, 그다음 플랫폼 내에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딜을 막 보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갈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어떻게 할까 이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경쟁 여기에서 지금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네네. 이렇게 미션을 갖고 계속 가셨군요. 네네.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고객을 모셔오면서 호텔 리스트를 많이 만들고 이런 아마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네. 치열해졌을 때는 네. 뭐 아까 마케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어떤 네. 게 제일 큰 싸움이에요? 뭐 전방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일 큰 건 어쨌든 B2C 서비스는 마케팅 경쟁이 뭐 제일 핵심적일 거고 거래나 이런 게 커지니까 그걸 효율화시켜서 효율화된 자원으로 다시 또 마케팅이나 외부에 또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도 어쨌든 저희 포커스한 거는 결국 고객 경험을 최대한 잘 줄 수 있게 그다음 뭐 그 고객 경험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했을 때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어떨 때 이용을 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저도 소중한 날이죠. 네네, 뭐 어떤 분은 뭐 신혼여행일 때도 있고 네. 아니면 가족 여행일 때도 있고 아껴놨던 연차를 모아서 가는 여행일 때도 네. 있고 어쩌면 가장 그 시간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 경험을 이제 좀 더 좋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이제 뭐 당일 호텔이나 그다음 뭐 딜 중심의 호텔 예약건들 집중해서 이제 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다음 이제 뭐 트루 리뷰로 해서 실제 예약했었던 고객들만 이제 솔직하게 남길 수 있는 리뷰. 그 100% 고객들 중심의 걸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 퀄리티가 이제 낮은 쪽은 호텔 쪽에 계속 개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들.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연락드려서 이제 담당해서 뭐, 설명드리면. 네, 뭐 이런 좀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파트너분들 해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 그다음 뭐 선택을 이제 좀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VR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룸 전체를 뭐 사진으로 이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VR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고객분들한테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팀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파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방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루를 이제 보낼 수 있게 그 시간을 이제 파는 거니까 그런 쪽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제 칭찬 글이나 만족했던 글들 그런 게 올라올 때 가장 또 행복하고 그래서 뭐 저희 서비스 뭐 다운로드나 이런 지표들도 있지만 앱스토어 이런 서비스 이제 지표 보면 거의 4.8점, 5점 만점에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외 서비스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어떻게 보면 처음 창업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게 고객의 경험. 네. 그럼 이제 고객 대응 잘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나중에야 뭐 콜센터 같은 것도 네네, 있으셨죠. 있죠. 언제 만드셨어요? 콜센터가 생긴 거는? 뭐 딱 그 팀만 전담 팀을 만든 건 한 1년 정도고 네. 그 전에는 전체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 기본 전화 오는 거 고객 전화 오는 것도 뭐 영업팀도 받고 마케팅 팀 그러니까 그때 뭐 팀이 나뉘어져 있지만 마케팅 하시는 분도 받고 저도 받고 뭐 주말에는 계속 그 근무를 하고 뭐 돌아가면서 계속 네, 근무하시고. 돌아가면서 근무했었죠. 그래서 근데 뭐 직원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네. 초기 때는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이제 저한테. 네, 갔는데 지금 명절이고 이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창가에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앉아서 계속 그 전화 받고 예약 처리하고 뭐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안 좋아하셨겠네요. 네, 뭐 지금 다 그때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셔서 괜찮은데 진짜 초기 때는 영업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있으면 지하철에서도 고객분 전화 받고 뭐 그랬던 거. 제가 예전에 다른 스타트업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대표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초반에 대표님들이 직접 이렇게 응대하시는 게 네. 또 서비스 만들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 초기 때 이후에도 좀 뭐 고객 응대하는 부분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뭐 테크 쪽이든 뭐 마케팅 쪽이든 영업이든 계속 참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 뭐 이런 기능이 안 돼요라는 거를 전달받아서 이제 듣는 거랑 계속 이런 게 발생하는 걸 이제 하는 거, 그게 또 다르고,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고객을 접점을 딱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뭐 고객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뭐 이슈 상황 이런 걸 이제 직접 들으면 우리가 진짜 딜리버리 하는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죠. 작년 중순에 야놀자에 인수가 되셨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우리나라 1세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 스타트업 그 회사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큰 규모의 딜이 있었던 게 뭐 카카오에 인수됐던 김기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일리 같은 경우가 거의 규모도 엄청 컸었고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규모의 딜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게 의사결정이 되는 건가요? 뭐 중간에서 누가 연결을 해주시나요? 네.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M&A 과정들은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누가 연결해주는 브릿지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회사 자체에서 이제 팔고 싶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어떤 회사 이제 요청 오는 케이스도 있을 건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이제 시장이 엄청 성숙하게 됐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시장을 더 확실하게 이제 변화시키고 가치를 만들려면 이제 스케일을 더 확장시켜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2019년부터 회사들에서 관심 가져주는 회사들이 이제 생겼던 거고, 그다음 보통 뭐 관심 가져준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으세요? 직접 이제 뭐 연락 오시죠. 오세요? 네, 연락 오시는 거고, 그래서 미팅하면서 같이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림들, 그다음에 같이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고, 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M&A 이야기들도 오가시고 뭐 그것만 전략이 있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스케일업하는 그 시점에 이제 후속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들, 그다음 투자 유치 아니고 이제 퍼블릭하게 이제 상장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디벨롭하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래서 외부 투자자분들도 계속 이제 만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상장하기 위한 이제 뭐 주관사들 미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시점에 이제 또 M&A 이야기 이제 요청들이나 뭐 이야기를 동시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던. 와,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담담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네네. 이게 테이블 위에 이제 대표님이라는 이 대표님 테이블 앞에 이렇게 놓인 거예요. 상장을 하냐, 추가 투자를 받아서 좀 더 가보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와 함께 이제 손을 잡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느냐. 네. 머리 터지는 과정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고민 제일 많이 되는 지점인 거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제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잖아요. 투자도 끝은 아니고 어떤 상장도 이제 끝은 아닌 거고, 어떤 뭐 매각도 끝이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건가, 지금까지 맞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회사명도 데일리로 하고 뭐 레스토랑 예약 확장이라든지 그다음 그때 액티비티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데일리를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날에 떠오르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야놀자 쪽에서도 지금 슈퍼앱 전략으로 해서 액티비티라든지 뭐 그 여가 사업 전반의 이제 혁신을 위해서 포커스하고 있었고 그 전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치했었고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있고 그 서비스나 그다음 국내 여행 시장을 바꿀 수 있겠다 생각했었던 게 가장 컸던 거죠. 너무 더 계속 파고들어서 죄송한데 전화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첫 번째 미팅을 한번 만나보자. 네네네. 만나서는 이제 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세련되게 가는군요. 네. 네.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나 뭐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중간에 시드머니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있고 네네. 내가 회사 대표라고 해도 뭐 지분을 100%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혼자만의 결정이 또 아니란 안 되죠. 말이에요. 네. 그럼 이 가격 설정이라던가 네. 모두가 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좀 그런 과정은 어떻게 벌어져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같이 이제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방향이 지금 더 좋을까 네. 해서 했을 때 그 회사 엑싯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컨바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인수 회사도 금액을 설정을 할지 이게 좀 접점이 맞아야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은 그 중간에도 좀 조율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또 조율을 해야 되죠. 되겠네요. 네네네. 딜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니까. 네네네. 보통 우리가 엑시트했다, 뭐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나 얼마 벌까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네.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거는 뭐 뒤에 문제인 거니까. 네. 네.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회사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 멤버밖에 없지만 이제 회사가 진행되고 7, 8년 지나면 뭐 투자자 뭐 모든 이해관계자가 있으니까 네. 직원분들은 아쉬워하지 않으신 분가요? 다 아쉬워하시죠. 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 진짜? 네네. 아, 아쉬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직원들한테는? 지금 순간에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회사나 서비스나 그리고 전체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그냥 개인적인 기분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죠. 진짜 뭐 아쉬운 게 제일 큰 거고 뭔가 진짜 자식을 떠나보내는 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기분이 있으니까 처음 서비스 이제 뭐 이름부터 해서 기능 하나하나까지 손이 안 간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아쉽고 예. 사진이죠 그런 거 예전에 같이 예. 있으면서 찍었던 사진들 예. 팀원분들이 찍었던 사진들 네. 보신 거면서 하셨어요? 한번 돌아보고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엑시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모든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얼마 규모니 이것도 언론에도 추정치만 나왔지 정확한 네네.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네. 엑시트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식만 받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뭐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보통은 근데 엑시트 이러면은 내 통장에 막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엑시트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통장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히긴 찍히나요? 그건 뭐 상대적인 거니까 네. 예. 그 조건이나 이런 거는 뭐 그 엑시트 되는 케이스마다 워낙 다 다르니까 좀 다를 것 같고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표정으로 다 나온 것 네. 같아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쉬움과 또 시원섭섭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 들 것도 같은데요. 아무튼 통장에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세금도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세금은 그죠. 예. 많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승전결을 좀 보셨고요. 시리즈물이라고 하면은 1편이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이제 중반 정도까지 계시다가 막 코로나 터지고 상황 어려워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회사를 떠나시게 됐죠. 좀 자연인이 되셨죠. 네네네. 그 다음은 뭘 하실까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나름의 또 생활 때문에 어려워서 막 일을 하셔야 되는 것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미래 꿈꾸고 계십니까?
우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데일리 처음 시작할 때는 20대였고 아무 진짜 경험 없이 시작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번 회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서비스를 만들고 그 회사를 끝까지 가는 게 얼만큼 큰 책임이 따르고 어려운 과정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뭐 그런 거 한 가지 배운 것 같고, 저는 다시 한번 창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제가 그냥 저 스스로 이제 정의했을 때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자라는 게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사업으로 그게 구현이 되는 거고, 데일리 호텔 때는 모바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게, 호텔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은 뭐 다른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1년 정도 안식년처럼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 8년 동안 체력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썼고, 그 다음 가진 걸 계속 이제 쏟아내는 시간이었는데, 한 1년 정도는 다시 좀 채우는 시간? 운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책 보고, 기술 공부 계속 좀 집중하고 있고, 어느 영역에서 이제 또 혁신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찾고 비즈니스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하시겠지만 네. 또 투자 파트너 쪽으로도 네. 일을 조금 시작을 하셨죠? 네네. 또 어떤 거가? 지금 저희 이제 가장 먼저 투자해 주셨던 이제 프라이머 쪽에 프라이머 파트너로 최근에 이제 조인했고요. 그래서 뭐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팀들, 뭐 오토 비즈니스라든지 그 여행 쪽 비즈니스에 제가 도움 좀 드릴 수 있는 팀들은 같이 좀 도움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 또 선발한 팀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조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멘토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뭐 멘토 프로그램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멘토시기도 하시고, 또 현업에 계신 분들 직접 보시면서 배우시는 것도 있고, 네네네. 시장도 슥 한번 보시고. 워낙 이제 요즘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저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 그쵸. 있으니까 비즈니스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수천 회사들이 지금 현 시점에도 계속 스타트업 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술 공부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는 거고, 2000년대 초반은 그게 인터넷이었던 거고, 2010년 초반에는 그게 모바일이었던 거고, 그다음 2020년대는 그게 인공지능이나 뭐 블록체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기술이 이제 그걸 바꿀 건데, 데일리는 모바일이라는 어떤 기술을 메인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다른 기술로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나 그런 게 좀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그 포인트가 잘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풀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기술 원래 좀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개발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저는 전공은 이제 네. 개발 컴퓨터 전공을 했으니까 뭐 제가 막 컴퓨터를 아주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관심은 이제 경제 경영이나 뭐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좀 기술 쪽에 더 관심도 더 많이 생겨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네. 다시 또 10년 전으로 이 태엽을 돌리셨군요. 네, 그렇죠. 네. 다시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네네. 꿈꾸던 그때로 다시 돌리고 네네. 계시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요. 지금도 또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 기술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직장인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막 로또 되면 나 바로 사표 쓸 거야. 그래서 뭐 난 얼마가 뭐 제 친구 중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넌 얼마가 생기면 일을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면 다들 막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난 얼마라고 대답을 하는데, 네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네. 경제적 자유를 확보를 하셨을 텐데 왜 또 창업입니까? 그 힘든 과정을 왜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게 결국 언제 살면서 만족하고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인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행을 다니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을 쓰면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저는 어쨌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어떤 즐거움, 뭐 물론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걸 이제 해결해 나갈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쉬고 계시니까 네. 한 6, 7개월 이제 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 창업을 하고 싶어. 근데
창업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하려고. 네. 그런 생각이 좀 적게 들게. 적게 들게. 네네네. 안 들 수는 없겠죠. 아,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네. 네, 어느 월요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창업을 꿈꾸시는 뭐 기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 후배 창업자들에게 한번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직 창업을 안 하셨거나 이제 초기시면 다 불확실한 상태일 거고, 그게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직접 이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사업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한번 부딪혀 보시고 만들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만났을 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밑단에 가장 심플한 그 해결책과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거를 포커스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핵심을 파고들어라 좀 그런. 초기 스타트업 분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막 기능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도 있으면 좋겠어. 뭐 팀에서 회의하면 저 기능도 있으면 좋겠어. 기능은 막 회의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만들지 말고 이건 없으면 안 되겠어 라는 것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굉장히 멋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하지 말고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꼭 하라라는 이야기. 오늘 정말 이 단독 인터뷰, 티타임즈 단독 인터뷰, 익스클루시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오늘 진짜 소중한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1편을 마무리 지으셨으니까 네. 우리 1편을 함께 한 동료들에게 네. 영상 메시지 한번. 뭐 한 5, 6월에 말씀하시고 나왔을 네네. 것 같긴 뭐 한데 가장 큰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보는 시간 속에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그 시기를 이제 잘 넘어가서 웃게 된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저희 데일리 같이 일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지나쳤던 분들, 뭐 여러분들 어떤 수백 명 되시니까 그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 창업하게 되면 그분들 어떻게 또 다시 책임지시는 네. 겁니까? 뭐 좋은 분들도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영광이죠.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우리 티타임즈 TV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창업하실 때 또 한번 나와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해 네. 주시죠. 네, 약속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신 대표님 창업을 하실 때 또 억지로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